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체적인 그 불법의 어떤 그 실체 마각이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선거 공작 정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민주주의의 근간이 뭡니까? 우리 참여하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일할 대리인들을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선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흔드는 이런 불법 이런 모습이 드러났는데, 오늘 한국당에서는 12월 20날 일자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 다음에 조국 전 민정수석, 그리고 이호철 실세죠. 문재인 대통령의 실세, 그 다음에 등 관련자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검찰이 뭐 수사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을 여러분께 잠깐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어느 공무원이 우연히 캠핑장에 들려서 우연히 만난 공무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그 제보를 갖다가 제보를 받은 사람 청와대 그 행정관입니다. 문무 행정관이 윗사람들이 보기 좋으시도록 갖다가 약간 정리해서 올렸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로 울산시장 김기현의 주변에 대한 측근들의 비리 첩보에서 이게 내사였냐 민간인 사찰이냐 하명수사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캐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어마어마한 일이란 건 뭐냐면은요, 그 최초 제보자라고 알려진 송병기 현재 울산시의 경제부시장 송병기의 자택과 사무실과 또 다른 또 사무실이 이 검찰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돼서 압수된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업무일지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기 한 8개월 전에 2017년 10월 11일 당시에 민주당의 후보도 아닌 송철호 변호사, 여러분 다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직위, 문재인 대통령이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르는 송철호 변호사를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만들어서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2017년 10월 11일 송철호 변호사 선거 캠프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지금 울산경제부시장, 그리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3인이 청와대에서 만났답니다. 무슨 얘기 했을까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송병기 부시장 아니죠, 송철호 변호사님 어떻게 울산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저 만나러 오셨어요? 이랬을까요? 업무일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시장까지 됐는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시장에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요청의 뜻을 임종석 비서실장이 송철호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뜻을 입지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당내 경선부터, 민주당 당내 경선부터 그 다음에 본선까지 어떻게 해드리겠다를 차근차근 논의하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심지어 이게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하나하나 나왔는데, 요약해 드리면 이겁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출마 요청의 뜻을 송병기 실장에 전달하고, 그게 2017년 10월 11일입니다. 그 뒤로부터 세 갈래로 갔다 일이 진행되죠. 10월 11일 그런 모임을 갖고 난 다음에 바로 즉각 민주당 내에 울산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 임동호 씨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이 송철호 후보가 경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송철호 후보를 단독 후보로 주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갖다가 경선에 뛰고 있는 이 두 사람을 갖다가 어떤 다른 자리, 공사 자리라든지 오사카 총영사라든지 고베 총영사 이런 자리를 정리해 드리겠다. 예? 그리고 이거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나중에 한병도 정무수석이 또 이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게 되는 그런 공작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후보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후보가 됐을 경우에 본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더욱 뺐다. 그렇게 해서 송철호 후보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재모 병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산재 환자들을 갖다 다 모아서 그 어머니 병원처럼 해서 크게 하는 이게 당시 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공약사항이고 예탁까지 갔는데 이걸 하지 말고 그냥 대형 공공병원으로 이걸 가자라는 게 송철호 당시 이제 나중에 후보가 되면은 공약으로 내거는데 이걸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기재부하고 KDI하고 다 협조해가지고 지금 해준 그런 공약 개발 사업에서 관여한 게 있어서 검찰이 12월 19일 날 이 KDI하고 기재부를 갖다 또 압수수색하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울산에 가장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울산 시민들의 관심 사항이었던 태화강에 있는 그 반구대 암각화, 그 선사시대 암각화가 굉장히 국보고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되는데 그게 태화강 물러서 이제 침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수를 안 되게 보존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상의하는데 환경부 장관을 동원하고 행안부 장관도 거기 현장에 가는데 아니 장관들이 와서 울산시 지역의 현안을 갖다 얘기를 하면은 당시에 현직 시장이 김기현 울산시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후보도 안 된 송철호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환경부 장관하고 뭐 이렇게 브리핑하고 얘기하고 그런 그 강권 개입 선거 현장이 2017년도에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로 지금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본선으로 갔을 때는 당시에 강력한 거기 후보였던 김기현 울산시장, 당시의 시장이 거꾸로뜨리기 위해서 측근들을 갖다가 그 비리를 갖다가 첩보해서 수사하는 그걸 갖다가 청와대에서 울산경찰청장에 내려보내가지고 사실상 하명 수사죠. 하명 수사고 청와대의 청부 수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울산 김기현 시장의 주변 측근들이고 뭐 형제고 누구 다 조사해서 올렸는데 결국엔 무혐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무혐의 받고 울산시장 김기현 시장은 떨어지고 송철호 변호사는 울산시장이 돼서 지금까지 울산시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그 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은요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조국 민정수석은 또 송철호, 송병기 측근들하고 언제 만나면서 이 송병기의 업무 일지를 보면은요 조국 민정수석이 송철호 경쟁자 정리할 방법이 있다. 이런 메모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송철호 경쟁자인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정리할 방법이 있다. 방법이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그 다음에 청와대 정무수석 한병도, 그 다음에 청와대 균형비서관실에 나와서 정책실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국 민정수석실에 밑에 백원우는 별동대를 만들어가지고 울산 경찰청에 가서 김기현 시장 주변에 비리 첩보 수사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해서 9번을 보고받았지 않습니까? 9번을.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청와대가 비서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민정비서관, 무슨 선임행정관, 균형비서관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청와대 움직임이고, 청와대가 행정부를 동원해서 행안부 장관, 환경부 장관, 그 다음에 무슨 기재부, 그 다음에 KDI까지 동원해서 지금 또 했고, 그 다음에 당에서는 또 송철호 변호사를 갖다가 단일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경선 룰을 어떻게 해서 해가지고 청와대, 정부, 당이
혼연일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도한 정말 무지막지한 선거 개입, 선거 공작, 정치 공작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현재 윤석열 검찰이 사방팔방으로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수사 현재 과정입니다. 그게 12월 20일 조선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송초로 2017년 10월 11일 청와대에서 임종석 실장 만났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가. 이렇게 봤는데 이걸요. 청와대가 경찰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청와대가 경찰을 경찰 조직을 앞장세워서 특히나 울산경찰청 조직을 앞장세워서 경찰청 본청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도 패싱하고 앞장서가지고 계속해서 하명수사 서면수사 하면서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하니까 안간힘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하도 검찰이 무서우니까 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나중에 검찰이 혹시나 당할까봐 이 불기소하는 이유를 갖다가 뭐 90쪽인가를 갖다 이렇게 써서 한 사건이에요. 이걸 보고 울산지검 이렇게 본 윤석열 총장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울산지검에 있는 걸요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지금 수사를 바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정말 윤석열 검찰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절대 굴하지 않고 이 사건을 갖다가 여기까지 수사해 온 겁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제가 민영상 칼럼에서 감히 주장합니다.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 87년 체제 30년 이후에 정말 초유의 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왜 초유냐? 청와대에서 VIP도 나옵니다. 선거고 이 업무 일지에 사실상 청와대 VIP의 뜻을 갖다가 실현하기 위한 VIP가 어떻게 보면은 설계 용역을 갖다가 비서실장한테 맡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설계하고 감독한 겁니다. 진짜 총감독은 VIP겠죠. 이런 뜻을 갖다 전자서 한번 만들어봐라. 이런 집을 한번 지어봐라. 송초로 나이 30년 형 같은 그 직이 저분을 그동안 뭐 6번 8번 선거마다 떨어지고 있는데 울산에서 꼭 이번에 울산시장에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주문을 하니까 비서실장이 설계하고 총감독으로 나서가지고 밑에 백원우 조국 민정수석은 뭐라고 땅 파기하고 토목 건축하고 백원우 시켜서 가서 울산 경찰청에 내려가서 좀 갔다가 하명 수사로 해서 땅 파기하고 토목 공사 해라. 그러면 거기서 그 정무수석 한 병도는 뭡니까? 저항하는 사람들 그냥 내쫓아내는 깡패 용역들처럼 갔다가 그 임동원의 누구네 자리 어디 줄게 어디 가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콩꾸리 치고 새로 하나 만든 게 바로 송초로 울산시장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유에 이르는 첫째 이유가 청와대가 VIP부터 시작해서 총동원됐다.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정부, 관련 정부 부서, 그 다음에 당까지 혼연일체가 돼서 이런 일이 생기겠다.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란 게요. 이게 7월부터 사실은 시작됐기 때문에 7월 달에 이미 만나서 얘기가 시작되고 10월 달에 이 송철호 변호사가 청와대 가서 임종수 씨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7월 달에 뭡니까? 2017년 5월 10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에 지방선거 자기 30년 지기 당선시키려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정권 잡아갖고 이런 겁니까? 맨날 일만 열면 뭐 국민의 명령이네 무슨 촛불혁명이네 이렇게 해서 자기 지인을 30년 지인을 갖다가 경쟁자들 다 물리치고 진짜로 또 상대 후보를 갖다가 공작으로 해가지고 당선시키는 이런 선거 공작 강권 선거 개입이 이것이 바로 촛불혁명의 정신이고 국민의 명령입니까?
그러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말씀도 없고 말입니다. 이런 초유의 일을 잊고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짜임새 있게 총감독, 설계감독 해가지고 콩쿠리 치고 토목하고 뭐하고 이렇게 나와놓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갖다가 공정에 관여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론조사 시키고 뭐 현기한 정무수석 시켜서 여론조사하고 어쩌고 했다 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감옥 2년, 징역 2년 때렸지 않습니까? 징역 2년. 거기에 비하면요. 지금 이 사건이 진짜로 윤석열 검찰이 확실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밝혀지면은 훨씬 더 중요한 범죄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당이 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갖다가 8명을 갖다 고발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만 지금 빼고 사실상 지금 법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상에 여러분 최근에 KBS 9시 뉴스 보십니까? 안 보시죠? 세상에 관제 언론, 어용 언론 총동원해가지고 단 한 줄도 보도를 안 해요. 단 한 줄도. 청와대하고 관련 부서, 정부 부처하고 여당이 총체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2년 전에 이런 선거 공작, 정치 공작, 공작 정치를 했는데 이 중요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2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징역형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청와대에 이런 불법 혐의가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KBS 뉴스가 단 한 줄도 보도 안 합니까? MBC는 말할 것도 없고요. TBS 뭐 이런 데는 뭐 우리가 많이 안 보니까 그렇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흔히 하는 말로 정말 대통령 탄핵에도 갈 수 있는 이런 대형 사건들을 갖다가 KBS, MBC가 한 줄도 보도 안 하고, 예? 정부가 꽉 잡고 있는 기관 통신사 방송, 무슨 연합뉴스 TV나 YTN 보도를 보십시오. 오히려 여기서 파헤치는 무슨 한국당 야당이 갖다가 무슨 대통령 아들 뉴스, 사생활 침해하지 말라는 대통령 아들 뉴스가 그게 다루고 말입니다. 야당이 무슨 불법 집회나 하고 폭력 집회나 한다고 그런 뉴스나 내보내고 심지어 어떤 뉴스 보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검찰 조국 수사 왜 지지부진하나 이런 이따위 뉴스를 내보내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우리 정말 애국 시민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유튜버 이 방송들 쭉 통해서 여론을 형성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야당들 제일 야당 한국당이 저 정도나 버틸 수 있고 윤석열 검찰이 저렇게 버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말로 이런 방송들 속에서 이제 정말 방송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에 초유의 청와대에서 벌인 선거 공작, 선거 개입 의혹, 강권 선거, 하명 수사, 청부 수사, 경찰 조직 동원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머지않아 윤석열 검찰이 이 수사의 전모를 갖다가 내놓을 겁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울산지검에서 지지부진하고 울산경찰이 갖다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어영부영하려고 했던 이 사건을 정말 윤석열 검찰 대단한 판단력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울산지검의 사건을 갖다가 얘기하고 뭐 청와대에서 아무리 노영민 비서실장이 고래고기 때문에 내려갔다고 해서 그거 안 통합니다. 윤석열 검찰한테는. 윤석열 검찰이 중앙지검에서 이 울산 간첩 사건 조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국 가족 사건 조사하고 있고 동부지검에서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또 해서 또 청와대 거기서 백원우 조국 지금 조사하고 있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응원과 갈취와 성원을 보내면서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감시하고 격려, 검찰은 격려해주고 청와대 정부여당 우리가 더욱더 감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는 대로 자세하게 그 세부적으로 어떻게 선거 공작이 어떤 경찰 조직은 어떻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그 다음에 정무수석실은 어떻게 움직였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세세하게 민정상 칼럼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